자, 128조. 한번은 좀 써야 되겠죠. 왜? 왜? 어제 적어놨는 거 읽어봤나? 뭐라고 돼 있던데?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다. 화요일부터 풀이 시작이라고 적어놨죠. 다 안 읽어봤지? 그죠? 기현아. 그죠? 다 안 읽어봤지? 머리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고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보고 다음 주 언제부터 하겠구나 라는 거 한번 인식하면 끝나는 거야. 그지? 내가 뭐 잘못했는 거 있나?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 아가리 닥터라. 그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본 내용보다는 판에 대한 개념,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고. 얘는 배경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좀 얘기를 하자면 1900년대 초에 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라 그러면 예를 들어 1910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고? 뭐 대략 약 한 100여 년 전. 인류 역사가 시작된 게 길게 봐도 10,000년. 그나마 좀 인식할 만한 역사다 5,000년 이래 되거든요. 그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지구 역사 전체로 뒤벼보면은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거의 최근이죠. 최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땅덩어리가 뭐 한다? 움직인다 라는 걸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백연어가 이제 처음 한 겁니다. 그런데 백연어가 인정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연구를 하던 도중에 서로 다른 형태의 좀 연구 방향이 좀 진행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계속 땅덩어리가 움직인다라는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하나, 그때부터 또 뭐가 일어났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지구의 시스템이 분화되는 과정 할 때 보면 원시 지구는 그냥 동그란 상태인데 단면 잘라보면은 직권의 내부가 분화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1900년대 초에는 뭐도 몰랐냐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덩어리가 전체 그냥 다 동일한 상태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됐니? 그래서 크게 두 부류가 생긴 거죠. 한 부류는 표면에 땅덩어리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실제로 움직이는지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과학자 한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그 시작점이 이제 모로비치치라는 구소련의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가 뭘 했냐면 지진파를 보통 표면으로 쏘는 게 대부분인데 어디로? 땅 밑으로 팡 쏴본 거예요. 네. 쏴보니까 속도가 어떻더라? 중요한 건 그게 이래 얘기지. 차이가 있다. 그게 아니고 변화가 생기더라. 파동은 통과하고 있는 매질의 변화가 없으면 속도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속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정도를 유지하다 갑자기 뭐 푹 뜨거나 갑자기 푹 줄어들거나 됐나? 그 얘기는 통과하는 매질이 어떻게 됐다?
종류가 아예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진파로 내부를 관측하고 그 다음에 또 움직임을 관찰하던 사람들이 서로 딴 방향으로 각자의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이게 1950, 60년대경에 두 개가 만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움직이게 된 원인을 내부 조사하는 인간들이 찾아낸 거예요. 가장 이제 맞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판구조론이죠. 판구조 법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인류가 아직 직접 확인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얘가 가장 근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단원에서 전체 총 단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뭐는 지진이나 화산. 그러니까 지각 변동도 되게 천천히 일어나는 게 있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우리 관심 산다? 순간적으로 팍 터지는 거.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그 패턴대로만 움직여주면 자체가 그렇게 큰 데미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할 거란 얘기야. 패턴을 익히면. 근데 순간적으로 빵 터지는 거는 뭐 대비하기 전에 이미 다 전멸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진과 화산 쪽에 포인트를 두는데 결국 모든 지각 변동은 무엇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단원의 주제는 무슨 이론으로? 판구조론으로서 웬만한 거는 다 설명이 된다. 이 뜻이야. 됐니? 네. 그러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가 있어야 지각 변동이라는 것이 어떤 지점에서 생겨나고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바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일단 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판. 판은 영어로 플레이트라고 해요. 그럼 이걸 하려면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지구를 수박 짜개듯이 짜개가지고 이렇게 잘라냈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구 내부 구조는 아주 얇게 누가 있고 지각이 있고, 그죠? 지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부피가 제일 큰 영역은 어디? 멘틀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면 요게 멘틀이고요. 그죠? 요게 외핵, 내핵 합쳐서 핵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판구조론에서 판은 거의 지각 근처입니다. 어디라고? 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판은 지각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뭐는 아니다. 지각을 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엄밀히 얘기하면 판 속에 지각이 포함됩니다. 됐나?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어느 부위를 좀 보느냐 하면 대략 판이라고 하는 거는 보려면 지표에서부터 일단 대략 100km 지점까지를 봅니다. 어디까지 본다고? 100km 지점. 그 다음에 또 하나 끊어지는 곳이 이게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요. 되게 얇은 건데 이 안에서 그냥 구현해 넣으려니까 그래 된 거야. 100에서부터 약 어디까지? 400km까지가 조금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쪽으로 끌고 왔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그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요거부터 하자. 지각은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나? 몇 종류? 이건 중학교 때 한 건데. 지각은 무슨 지각? 얘기해봐. 세 종류라는 걸 내가 처음 들어서 그래.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세 종류, 네 종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두 종류입니다. 몇 종류?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 중에 누가 두꺼워? 대륙지각이 두껍습니다. 알겠죠? 됐나? 둘 중에 누가 무거워? 해양지각이 훨씬 무거운 놈입니다. 밀도가 크다 이 말이 됐나?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차이 나는 건 아닌데, 대륙지각은 두께가 이만한 스티로폼이라면 해양지각은 두께는 얇지만 철판떼기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 물론 밀도가 그 정도까지 차이 나는 건 아니야. 비슷하긴 한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대륙지각과 무슨 지각?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해볼게요. 됐니? 그럼 해양지각 위에는 뭐도 놓여있고, 해양지각이니까 바닷물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지각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부위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멘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이때, 잘 들어. 지진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각을 통과하던 지진파가 멘틀에 가서 갑자기 팍 증가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속도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멘틀이 훨씬 지각보다 무거운 성분이다. 왜냐하면 파동은 기본적으로 밀도가 큰 놈일수록 특히 피파 지진파는 전부 매질파예요. 몰라 내가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매질파라고 하는 놈들은 통과하는 매질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빨리 전달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밀도가 큰 놈이다. 더 큰 놈이다.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멘틀 중에서 가벼운 놈이 밀려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멘틀이라는 놈이 훨씬 더 밀도가 큰 놈이라는 걸 알겠는데, 지진파를 조사하는 능력이 좀 더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속도가 이렇게 멘틀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쭉 이렇게 커져요. 됐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측정한 거냐면, 요 한번 측정하고, 요 한번 측정하고, 요 한번 측정하고, 요 한번 측정하고, 요 한번 측정했더니 이렇게 연결한 거야. 됐어? 그런데 너네가 그래프 같은 거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네 개의 점을 측정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된다라고 쓰면 돼, 안 돼? 진짜 4개밖에 측정 안 하고 저렇게 하는 건 위험해요. 됐니? 왜? 중간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예를 들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다가 이렇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거라. 됐어요? 저게 몇 킬로미터냐 하면은 저게 100km입니다. 몇 킬로미터? 그 다음에 그 떨어지는 구간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몇 킬로미터? 400km까지예요. 됐어요? 즉 100에서 400km 사이는 어떤 구간이냐면, 멘틀은 고체야, 액체야? 고체인데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곳이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하면 저속도층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요건 좀 이따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야. 어쨌든 100km 이전까지는 원래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뭐라고 부른다?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판의 수치적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지표에서부터 지하 100km까지를 판이라고 부릅니다. 됐니? 됐어요? 돼, 안 돼?
그럼 판을 지구 내부 구성 형태로 얘기를 하면 잘 들어. 얘는 무슨 지각? 대륙 지각. 그 다음 얘는 해양 지각. 여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딱딱한 초반부 멘틀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부 멘틀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과 뭐를 합쳐서 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각과 상부 멘틀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판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편의상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면 되느냐 하면 합쳐서 무슨 판? 대륙판 그러면 되고요. 됐습니까? 해양 지각과 상부 멘틀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해양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0에서 400은 뭔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어떻게 됐다고? 느려진 거야. 됐니? 그럼 이거야. 느려졌다는 것은 멘틀의 성분은 변화가 없는데 느려졌다는 얘기는 뭔가 밀도가 작아졌거나 아니면 뭐 밀도가 가벼워지면요. 이런 식으로 되지. 말랑말랑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상태가 고체보다는 어느 쪽? 액체, 기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가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여기가 어떤 곳이다? 연약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지. 주의할 점이 있어. 연약권은 앞으로 이제 뭐로 나오느냐 하면 연약권은 무슨 성질이냐면 무슨 성질이 있다? 흐를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딱딱하기는 하지만 얘가 어쨌든 밑에 있지. 상부 멘틀보다는. 맞아? 그러면 밀도는 어떻다는 얘기고? 크다는 얘기예요. 됐어? 마치 물 위에 뭘 얹어 놓은 것 같다. 이게 물이라고 하면 위에 나무판을 얹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판이. 됐어? 그럼 이때 딱딱하기는 판이 더 딱딱하잖아. 근데 물이 대류를 일으키면 표면에 어떤 흐름이 생기겠죠? 그 흐름에 따라 판은 어떻게 될 거다? 움직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연약권이 바로 뭐로 설명되느냐 하면 그토록 과학자들이 찾아 헤매던 판 운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각 변동의 근본적인 근원. 네. 됐어요? 됐나? 오늘은 이 기본적인 것만 좀 확실하게 좀 해놓으시면 돼요. 됐나?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 그렇다면 과연 연약권은 왜? 연약 뭐 이상하나? 그 카메라 보면 되게 놀래. 왜냐면 뭐 녹화 중인데 잘못되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 앞으로 네가 좀 보고 체크해. 알았어? 대표적으로 이거 여기 파란불이지. 이게 빨간불로 변하거나 깜빡깜빡거리면 나한테 얘기해 준다. 저기도 있거든. 알았어? 그 다음에 화면에 녹화 중이라는 게 없으면은 내 혼자 생쇼한 거 아니야. 알았어? 네. 시험 문제에서 이거 물어볼 때 있어요. 판 운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연약권 하면 안 돼. 너는 그게 문제야 이제. 원동력이라 그랬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판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지구 내부 구조 중에 어디 때문입니까? 라고 했으면 연약권 이러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판 운동의 원동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약권에서의 대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잘 들어. 그러면 대류를 한다라는 거는 흐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게 이거야, 이제. 연약권은 액체 상태가 무슨 상태고? 설마 기체는 아닐 거고. 고체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너가 배웠어. 아, 요즘 중학교 안 나오나? 피파 에스파 들어봤지? 네. 에스파 특징이 뭐고? 액체는 통과를 못합니다. 맞아요? 만약에 제가 액체였으면 에스파가 멘트를 통과를 다 할 수는 없었을 텐데 통과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액체는 아니야. 맞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고체, 기본 본질은 고체야.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일반적 상식을 좀 깨트려야 되는, 그러니까 지식의 확장이야. 고체라고 해서 흐를 수 없나? 흐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케찹은 고체야, 액체야? 마요네즈는 액체야, 고체야? 떠먹는 요구르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액체야, 고체야?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라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연약권에 가서 보면, 직접 갈 수 있다면 연약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마요네즈나 케찹처럼 정말로 막 그렇게 말랑말랑한 건 아니고 거의 돌덩어리예요. 뭐라고? 돌덩어리인데 지구 규모에서 보자면 살짝 폭신폭신한 상태가 되니까 점진적으로 입자들이 쭉, 암석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저기에서 열이 확 여기 열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위치가 되기도 해요. 됐습니까? 더 아래쪽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권은 연약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면 된다? 본질은 고체라고 봐야 된다. 왜? 에스파가 통과하는 것으로 봐서. 됐어? 그러나 원래 이제 화학에서 되게 깊은 분야에 해당합니다. 젤 상태라고 들어봤나? 젤리, 젤. 예. 그게 이제 중간 상태에 해당하는 건데, 그 중간 상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콜로이드라는 입자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됐니? 근데 그건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니까. 고체와 액체 중간성이라기보다는 에스파가 통과하는 것으로 보아 고체이긴 하지만, 상태적으로 좀 그 입자 간의 거리가 좀 멀어져서,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딴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연약권에다가 A 해놔놓고 A는 액체 상태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맞는 문장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어? 그럼 이런 거네. 결국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지각변동은 누구의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각변동은 말 자체는 지각만 움직인 것처럼 표현하잖아.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왜 그렇지? 인간은 지각밖에 못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움직인 거지만 움직이는 단위는 누구야? 움직이는 단위. 움직인 주체는 누구야? 지각변동의 주체는 누구야? 움직임의 주체. 지각변동.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야 돼? 판이 움직인 거잖아. 판이 움직인 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지각변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니? 그 근원은 뭐다? 연약권의 대류현상이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네. 지각변동이 주요 지점에 집중되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지각 자체로만 봐야 돼? 판적으로 접근해야 돼?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 판이 움직이는 거였잖아. 그러면 판 구조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그냥 지각의 분포로 접근해야 됩니까? 판 구조론적으로 접근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얘기할 게 129쪽에 나와 있는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판의 경계. 지각의 경계가 아니라 누구다? 판의 경계. 거기 위에다 하나 쓰세요. 판의 경계 위에다가.
지각의 경계와 일부 일치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됐나요? 네. 질문. 시원하게 자네요. 문 열어놨더니 아주 평화롭게. 센 새끼도 졸라 많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6반의 한 놈은 방과후 자체를 안 한다 했으니까 드럼치는 놈 이지훈이 얼마 안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한 3놈? 4놈 안 한다. 오케이.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